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 저격 시간입니다. 저는 송영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속보 소식 여러분께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이 김기춘, 이 김관진에게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자, 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이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오늘 내렸습니다. 세월호 7시간으로 대통령을 그렇게 엮으려 했던 이 세월호의 이 진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상실시키고 또 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음모의 계획이 이제 세월호 그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이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 자, 이 말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본 방송에 앞서 아직 그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법원 3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9일 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청구한 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국회 소면질의 답변을 조작을 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이 박 전 대통령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이 답변서는 사실에 부합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브라보입니다. 검찰이 지난 2018년 3월 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기소하거나 1, 2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잔악함을 지금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답변서에는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 대법원에서는 이 그 보고서에 담긴 이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이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보고 횟수, 시간, 이 방식 등에 다 부합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속인 언론과 좌파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언론의 좌파 언론들의 민노총이 장악한 이 좌파 언론들에 의해서 이들의 선전선동이 통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세월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것은 누가 도대체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세월호는 무려 2천여억 원의 세금을 들여 조사해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조위, 사참위까지 나섰는데 그들은 세월의 진실보다는 충돌설에만 목을 매고 있었습니다. 저희 배의 날개 부분에 뭔가 약간의 충격을 받은 느낌이 있다. 지난 11월 1일 KBS 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이 청문회 당시 조타수였던 조모 씨는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에 나오는 날개는 핀 안정기라 불리는 스테빌라이저입니다. 배 중심부 아래 왼쪽과 오른쪽에 달려 있으며 배의 흔들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씨의 말은 여기에 무언가 부딪혔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세월호를 인양하자 조씨의 말에 신빙성이 더해졌는데 확인 결과 그 날개가 50.9도까지 돌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외부의 충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해저면에 부딪혀도 날개가 꺾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게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0억 원을 들여 또 용역을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KBS는 익명의 사참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운항 중 충돌설이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저면에 부딪히는 것만으로는 날개가 50.9도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뇌피셜 아니겠습니까? 세월호가 무언가 부딪힌 거라면 그게 무엇일 가능성이 큽니까? 앵커의 질문에 기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우선 침몰 지점에 암초 같은 건 자연 지물이 전혀 없었다. 해저에서 이 스테빌라이저가 이 과회전할 정도의 강한 힘이 무엇일까에 대해 일부 사참위 관계자들은 잠수함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잠수함 충동설은 김어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일부러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는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도가 나가자 사참위는 소위 잠수함 충돌설 위원회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학계 역시 KBS 보도에 인용한 이 용역 연구 결과물을 과학적 엄밀성이 떨어지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다시 미궁속으로 빠졌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중에 무려 9차례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해서 논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0월 가장 먼저 조사에 나선 이 합동수사본부는 조타수의 조타 미수 원인을 꼽았습니다. 이거에서 단 한 발자국도 2천억을 들였지만 밝혀진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처음 이 합동조사본부의 발표는 세월호는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이게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 중 이 조타수의 조타 미수로 인한 이 변침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한꺼번에 쏠린 겁니다. 자동차 뭐 엄청난 그러한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이게 고박을 잘해야 됩니다. 이 고박도 엉터리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면서 이게 완전히 쏠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보건성을 잃어 침몰했다. 유족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선전선동을 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분을 가졌던 것입니다. 참사 후에 6개월이 안 돼서 졸속으로 결과를 발표한 데다 뭐 선체 인양도 하지 않았으니 그럴만도 했겠죠. 좌파들은 다른 원인이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선박 충돌설, 암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등 이런 것들이 그것인데 음모론의 거두 김어준은 세월호가 운항 중 닷을 내려서 침몰했다는 이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이 김어준의 세월호가 운항 중 닷을 내려서 고의로 박근혜 정권이 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 한 자들이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춘 씨를 억지로 저렇게 해서 고발한 것은 결국은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다는 것을 뒤집어 씌우기로 했는데 그것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했던 국민들도 책임이 있는 거고, 김어준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자결을 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 때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문재인 정권 때 조사한 돈을 2천억이나 들어가면서 전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전혀 진일보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세월호를 꺼내면은 진실을 인양할 수 있다 그러고 처음에는 인양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인양한다 그러고 그 많은 1,40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인양을 했지만 그들이 인양한 진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세월호부터 해가지고 국정농단 최순실이라는 것을 연결을 시켜서 대통령을 결국 끌어내렸습니다. 그 끌어내린 것은 국정농단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결탁에 의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끌어내려졌다는 겁니다. (2018년 8월) 1년여의 활동 끝에 선조위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결론은 외부 충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힘을 가해도 선체가 손해하는 정도의 사고 당시 항적처럼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기관에서 한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이걸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조회 일부 위원들이 또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선조위 내에서도 양측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맞다 아니다로. 결국 선조위는 둘로 쪼개졌고 그들은 배 자체의 문제다라는 이 보고서와 외부 충격이 원인이다라는 이 보고서를 따로따로 만드는 촌극을 빚은 채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미리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도를 해줘야 됐었고 정치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한 대통령이 이것에 의해서 원인이 되어서 그 근본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탄핵 결과까지 이어졌는데 누구도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좌파들은 말이죠.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밝혀지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인을 몰라야 세월호 조사를 빌미로 해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박근혜를 욕할 수 있고 조사 결과를 그려서 부정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만 무려 4차례나 조사되었습니다. 문재인이가 얼마나 책임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국민 세금을 들여서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조사했는데 4번의 조사에 의해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의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라고. 이런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가 세월호 방명록에 애들아 참 고맙다 이 얘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왜 규명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진실의 규명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세월호를 핑계로 해서 돈을 뜯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주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이것을 연장하자고 또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조사 기간이 또 끝나고 나면 이미 조사가 끝나고 또 연장이 됐는데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멈출까요? 끊임없이 돈이 생산이 되는데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의 임기가 2020년 12월 그간 세월호에 관심이 없어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참위 활동 기간을 2년 더 늘리고 인원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사참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180석을 가진 여당 의원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방해와 비협조로 일관된 행태를 당장 중지하고 사참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선전선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참위는 임기는 1년 6개월 더 연장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듯 세월호의 범인은 좌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의 범인은 그리고 유병호입니다. 낡은 배를 일본에서 들여와 이 증축하고 아직 어디엔가 살아있다는 설이 있는,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만은 이 원인은 유병호에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호가 사고라는 것이 두렵습니까, 좌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세월호의 범인이 또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아 고맙다, 이 알 수 없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재명, 세월호는 100% 국정원 소유다. 그런 작자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고, 지금은 개항을 해 출마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은 당대표까지 도전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김어준, 잠수함 충돌설 등 이 고의 침몰설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손석희의 다이빙벨 투입, 이거 하면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일부러 구하지 않는다라고 울면서 질질 짜던 손석희, 이상호 등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선동이었습니다. 다이빙벨은 만능이 아닙니다. 9시간 동안 잠수해서 애들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30분도 채 당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손석희, 이상호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영화까지 만들고 지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 단원고 전원 구조, 그리고 학생들 이 수학여행을 강행한, 그날 배를 운항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전교조 교사들이 운항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YTN의 첫 보도가 나간 9시 19분, 세월호는 9시 20분에 이미 45도 이상 기울었습니다. 그때 학생들 전원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전원 구조가 이게 오보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단순 실수인가요? 오보와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면 세월호의 원인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인양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논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탄핵의 과정까지 가기 위한 저는 설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얻어지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권력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저는 결국 거기에 얽힌 이 사고와 거기에 얽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진실의 방송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